지극히 지연말단적인 국지적인 문제를 마치 이 문제의 전부라고 벅벅 우겨대면서 그 예방과 시스템의 문제,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. 이런 용감하게 무식한 소리를 해댈 수 있는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회의가 그게 뭐하는 회의예요? 지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? 네. 아니 윤 대통령이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고.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.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. 네, 참으로 무거운 그 2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예, 이제는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책임의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. 이게 조금 여러분들 황당하실 텐데. 황당한 상황이긴 하네요. 네. 예,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5일에서 7일 네. 18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8.2%, 네. 지난주 조사 대비 2.7%가 상승했고요. 네. 이제 처음으로 50%대로 부정평가가 내려앉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40%를 바라보고 있다. 그 다음에 부정평가 50%대로 낮아지고 있다. 자, 왜 이럴까요? 왜 이렇게 이 참사 국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? 제가 딱 하나 원인을 찾았습니다. 네네네. 예. 이틀 전인데 네.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. 예.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경찰을 잡돌이 해버려. 예. 확실히 경찰은 잘 잡더라고. 잘 잡더라고. 그 솜씨가 일품이에요. 네. 그런데 그 경찰을 아주 그냥 구석으로 몰아놔가지고 두들겨 패는 요 장면만 대통령실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예. 한 30분짜리 분량으로 영상이 공개가 됐죠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뿌려준 겁니다. 네. 근데 이 영상이 경찰에 대한 통렬한 지적 같거든.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냐, 국가가 하게 돼 있는 거다. 네.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다. 이러면서 그냥 막 윽박질러 버리니까 뭐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경노한 것 같더라. 이런 후문도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를 왕창 내버리니까 이게 조금 시원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면서 무언가 명확한 이 사태의 책임선을 지목해가지고 확실히 조져버렸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지지율이 2.7% 정도 상승한 네. 그 동력이라고 보고 네. 처음으로 이제 40%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 다 쇼야. 이거 다 쇼라고. 그렇죠. 예,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내면 자, 그러면 대통령이 이날 무슨 얘기를 했는가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, 짚어보겠어요. 의원님. 예.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. 네. 이런 표현도 나와요. 112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때 네. 112 신고 들어왔는데 뭐 출동 안 했다. 이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. 예. 근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. 그런 말을 했죠. 아. 네. 그래, 6시 34분에 112 첫 신고 들어오고 이랬으면 그 전에 이미 사태가 심각한 건데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었다. 네. 거기서 바로 통제하고 조치했으면 될 일을 뭔 112 신고에다가 그걸 뭐 출동했니 안 했니 그런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냐. 거기 있던 경찰이 즉각 조치하게 돼 있다. 네. 그리고 경찰이 원래 그런 거 잘한다. 네. 자, 이게 얼핏 보면은 시원해 보여요. 자, 이게 첫 번째 논점인데 137명 뭐 하러 나갔죠? 뭐 하러 나간 경찰이요? 사복 입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그 사람이 마약할 만한데 골고루 침투해 있었지. 아하. 골고루 침투해 있었잖아. 네.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게 마약 단속반 아니요. 그랬죠. 그리고 소수의 현장에 그 정복 경찰이 있긴 있었죠. 이태원 파출소. 네. 그런데 그 동영상에서 봤잖아. 필사적으로 막잖아, 사람들을. 예. 제발 압사당하고 있어요. 제발 좀 저쪽으로 가주세요 하면서 막 그 외치던 동영상 봤어요, 안 봤어요? 네. 하늘로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면 안 되지. 지금 이 문제가 된 거는 그 마약 단속을 하러 나간 그 사람들은 은밀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잖아. 그렇죠. 이거 수없이 얘기한 거고 오히려 네. 법무부가 또 경찰청이 그동안 해온 얘기가 마약 투입했습니다. 이렇게 경찰 법무부가 얘기해 왔잖아.
그리고 여기에 윤희관 경찰청장이 이날 회의에 있었는데 이것 좀 조사해 보라는 거야. 걔들 뭐 하고 있었냐고. 저기 하나마나 한 소리지. 이거 조사해 봤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했고요. 그다음에 수없이 경찰 무전으로 기동대 좀 보내달라. 그다음에 여기저기 통제해야 된다. 수없이 보고를 했고 이렇게 해다 그 사람도 지금 트라우마로 거의 알아 누웠어요. 그 경찰도. 네. 그래가지고 저 용산 경찰서, 이태원 파출소 다 지원 요청했고,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은 사복으로 다 저 은밀한 데 가서 깔려 있었고, 그러니까 이게 1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대통령이 이건 또 새로운 이론이 나타났단 말이에요. 이게 어떤 사람?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마약을 하러 갔건 뭐 저기 아니면은 그 안전을 통제하러 갔건 그 경찰이 뭔 차이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. 무식한 소리를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 편집본 영상에서 제일 많이 강조됐던 제일 많이 얘기가 절반이 이거야. 절반이 예. 이게 왜 제도와 시스템과 인력의 문제냐. 예. 거기 현장에 137명이나 있는 사람이 그걸 4시간, 6시간 동안 보면서 네. 조치를 안 한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뻔히 보면서 뭐 했냐. 예. 근데 뻔히 본 데가 그 뻔히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. 마약과 경찰이. 일단 마약과고 그렇죠. 자 정보과 한 명도 안 나갔지. 네네. 교통과 한 명도 안 나갔지. 그 다음에 기동대 한 명도 안 갔지. 아무도 없었잖아. 그랬는데 저기 이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재작년 할로윈 축제, 지구촌 축제 그런 거 다 할 때 그렇죠. 그때는 기동대 정보과 또 저기 경비과. 경비과 예. 교통과가 교통과. 같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나 이런 쉬운 얘기를 대통령한테서 이런 얘기를 내가 반박해야 돼?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반박해야 되냐고 내가.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말이 돼야 되는데 바로 직전 작년도만 해도 경비과 교통과가 다 이미 회의를 했었고 네.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아왔는데 그게 붕괴된 얘기는 안 하고 현장에 137명 보고 뭐 했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. 아니 그렇잖아 이게. 그러니까 이거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그때는 마약 단속하러 나갔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를. 그렇죠. 태반이 사복 사복으로 현장에 침투해 있었던 네. 이 사람들을 끄집어낸 겁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. 자 다음에 대통령 이 말이 나온 거야. 이걸 네. 한 10여 분 이상 네. 연락에 두들겨 패고 나서 누군가에게 막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는데 나 그거 안 된다. 책임 안 묻겠다는 얘기요. 그런데 요 회의할 때 앞자리에 윤희관 경찰총장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있었어. 네. 이 사람들 속마음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? 예. 드디어 나 면책됐다. 대통령이 얘기했다. 막연히 책임 안 묻겠다고.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고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에서 담당했던 사람이거나 그걸 잘못 운영한 사람으로 책임이 구조적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네.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초장부터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던 137명 그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고 뭐 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니까 현장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는 나 막연한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안 자르겠다. 경찰청장도 냅두겠다. 그래서 인사 조치 현장을 없다. 네. 없다.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게 수사본부가 지금 경찰 특별 수사본부가 이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네. 그러면은 저기 지금 경찰청장 압수수색했죠. 예. 윤희관 경찰청장을 압수수색했어요. 그 압수수색 당한 당사자가 지금 이 회의에 대통령 앞에서 예. 대답도 잘해. 네. 맞지. 이러니까 네. 그 다음에 막연히 책임 물으면 안 되고 현장 이런 거 수사 중이라도 윤희관 청장 당신이 이게 현장에 있는 애들 뭐 했는지 이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. 행정적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왜 안 해? 네. 내 책임 아니고 현장의 애들 다 걔들이 잘못한 거라는데 그럼 경찰청장이 얼른 대답하지. 네. 그리고 저쪽에 있던 이상민 장관 바로 저거야. 이랬을 거 아니야. 예. 이랬을 거.
근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. 네. 그게 이상민 발언이 뭐예요? 이건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사전에 배치돼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 그렇죠. 아니다. 예. 그다음에 경찰청은 뭐라 그랬어요?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매뉴얼에 없다. 예. 이 얘기한 거잖아. 네네. 그러니까 언론 대통령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? 그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.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두둔했어. 그게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. 네. 일주일 전인데 네. 왜 이렇게 말이 바뀌죠? 다 통제할 수 있었다. 네. 그리고 현장에 충분한 경찰도 있었다. 네. 일주일간에 전혀 다른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잖아. 현장에서 죽을 고생했습니다. 죽을 고생. 에? 거기 소방서장 나가가지고 그 휴무일 토요일인데도 나와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. 그랬죠. 예. 예, 그 사람도 입건 시켜놓고 네. 사거리 지금 수사 중인데 그러는데 모든 게 현장 책임. 그래가지고 저 이태원 파출소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경찰 직장협의회 그 위원장이 아예 언론에 대놓고 나오지. 네. 이태원 파출소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. 네네. 그 사람들 목이 터져라고 지원 요청했고 현장 나가 있었고 그랬죠. 20명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 그럴 땐 보내주지도 않아놓고 예. 또 책임은 여기다 묻겠다. 그러니까 항상 이 저 경찰 관료 시스템이 뭐야? 공은 나에게, 책임은 부하에게. 이랬던 그 아주 악습, 적폐. 이런 못된 습관이 이번에도 드러나면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지금 가만 안 있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상태고 소방도 그때 소방서장을 지금 구속시킨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방 노조 직장협의회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. 이러면서 대다수 경찰을 욕하는 건 아니래. 경찰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뛰어난 정보와 대응 역량이 있다. 이래서 그걸 아주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 또 얼마나 사법 체계에는 밝아 대통령이 직무집행법이 나오고 또 어떤 우발적 상황에서 직무의 범위를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다 할 수 있어 경찰이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동대를 보내달라 그럴 때 왜 안 보내줬어? 그렇죠. 그 상급 부서부터의 문제는 지금 싹 빠지는 거야. 예. 하나도 없는 거야. 자, 그러니까 기동대 보내달라 그래. 그 다음에 이제 112 상황실에서 전파하면은 서울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, 그렇죠. 인근에 그 출동을 해서 가포 비상령, 뭐 의료 비상령, 그 다음에 저기 112 상황실은 코드 1, 코드 0 이렇게 발령을 내리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. 네.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예. 지휘부는 전화도 안 받아가지고 경찰청장은 충북에 그 월악산 등산하고 나서 참사 일어날 때쯤 잠자리로 캠핑장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요? 네.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잖아요. 이러면서 아무런 이렇게 통합 조정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전파, 긴급 지원, 그 다음에 응급 이런 부분들이 이게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에요. 네. 이 참사가 벌어진 거는 현장 인력 책임이 아니라 예방을 못한 책임을 물어야지. 예방. 용산구청이 일단 지금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네. 용산 구청하고 그 용산경찰서가 이거는 예방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헬로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의 80%는 예방입니다, 여러분. 그렇죠. 예방이에요. 예. 현장 대응을 자꾸 묻는데 현장에 대응할 인력이 없었어요. 맞습니다. 이건 예방이 80%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한 건도 안 나왔다. 아하. 그 다음에 예방이 실패해서 그럼 그 다음의 조치인데 요건 지휘체계의 문제거든. 네. 지휘체계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단 한 건도 안 나왔다. 네. 그런데 경찰을 갖다가 사거리 두들겨 패버리는 이런 기세는 또 눌려가지고 국민들이 속은 시원해서 일부 시민들이 지지율이 높아졌다. 지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? 네. 아니 윤 대통령이 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고. 응? 자, 이런 참사는 1단계 예방, 그 다음에 발생한 다음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지원과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만 딱 된 거야. 대응을 못했다. 예. 예방과 지원의 얘기가 빠져 있어. 그렇죠.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예요. 그때 13만의 인파가 몰렸는데 경찰 몇 명이면 다 해결할 일이요 이거. 한쪽에서 진입 막고 한쪽에 일방 통행시키고 한쪽에 교통 통제하고 그럼 뭐가 문제야? 몇 명이면 다 되는 걸?
경찰 역량 뛰어나. 그런데 그놈들이 안 했어. 이렇게 하는 거죠. 물론 137명의 경찰이 사법경찰이건 다른 데 가 있었던 간에 역할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지극히 지연말단적인 국지적인 문제를 마치 이 문제의 전부라고 벅벅 우겨대면서 그 예방과 시스템의 문제,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. 이런 용감하게 무식한 소리를 해댈 수 있는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회의가 그게 뭐하는 회의요? 그게 겉도는 회의지 그걸 뭐하는 회의요? 이렇게 대통령 훈시 받으려면 뭐하러 그런데 왜 시스템 점검 회의냐고 회의 제목이 네. 제도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면서 맞는 말씀이십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, 예. 진단. 지금 큰일 날 얘기야. 난 국내 언론이 이해가 안 가요. 이렇게 현장으로 다 몰아 떨구는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? 일주일 전에 이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면피하고 빠져나가려다가 안 되니까 뒤에 112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 국가는 현장 경찰관이다. 이렇게 아주 축소할 대로 축소한 최고로 축소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이거야. 이거. 그렇게 입장 변화가.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? 다? 면제부. 예. 대통령 본인까지. 아하. 나 이거 치사해서 못하겠네 진짜. 이게 성찰적 자세입니까? 그러니까 이게 위험사회에서의 우리 성찰적 재난을 대하는 정치 지도자의 품격인가 이게? 도대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계셔. 나 참 못 살겠네 진짜. 제 말이 의심이 되면 동영상을 보세요. 제 말대로 대통령이 했는가 안 되는가 직접 확인하시라. 자,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과 제도 개선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야. 그런데 전제가 있어. 이번 헬로윈 참사와 별개로 제도와 시스템 얘기를 하자 이 얘기예요. 네, 별개로. 별개로 앞으로 벌어질 거라서. 왜냐? 제도 잘 돼 있다.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다. 경찰 역량 뛰어나다. 그러면 점검할 게 없잖아.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더 좋은 제도가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 그거는 점검해보자. 완전히 자다가 벙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벙창 뜯는 소리를. 자, 그러면서 이제 참 확실한 진상규명 강조했어요. 강조가 뭐야? 이 진상규명이라는 게 현장 두들겨 패란 소리요. 두 번째,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다.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보고 체계가 위협의 확산을 막을 수도 있다.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이건 군대를 보내라.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직접 이 위험에 대해서 이미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도도 만들고 관리도 하겠다. 요 얘기는 좀 쓸만해. 요 얘기는 좀 쓸만한데 내가 그동안에 재난에 관한 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거 무수히 많이 얘기했잖아요. 그랬습니다, 저희가. 그걸 안 하면 이 국가가 재난에 취약한 국가가 된다. 제가 무수히 강조한 게 이 얘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말을 듣는다는 게 난 좀 슬퍼. 서글프죠. 이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힘드냐.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맞기 때문에 위기관리센터가 정상화돼야 되는 겁니다. 이번에 국정상황실이 보고했다는 거죠. 대통령한테. 저 소방의 정보 보고를 받아서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 얘기잖아요.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임의로 한 겁니다. 이 보고는 누가 했어야 돼? 위기관리센터가 했어야지. 그런데 지난번 폭우 사태, 카카오톡 먹통 사태, 이번에 헬로윈 참사까지 위기관리센터가 뭘 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. 지금까지. 재난안전망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? 국정상황실에 깔려 있습니까? 이건 전화로 파악한 거예요. 위기관리센터를 반쪽으로 만들었잖아요. 쪼개버렸잖아. 그래서 전통적 안보만 하겠다고. 그래서 NSC 상임위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. 위기관리센터가 이런 재난재해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직권하고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. 그런데 그 재난안전망 다 깔았다고 6월에 다 깔았다 그랬고. 그런데 왜 이렇게 역할이 없냐고.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건 대통령이 뭘 하라 마라 군을 투입해라 마라 이런 판단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1차적 기능은 모니터링입니다. 맞습니다. 대통령 주변의 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을 다 보고 있냐.
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전파할 수 있냐. 이 역할, 모니터링 역할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기관들이 하는 거야. 그걸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언제든 지시할 수 있다는 뜻이요. 이게 컨트롤 타워라는 뜻입니다. 이게. 네.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이쁘게 하시는데 이미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.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 많다면 그 총리니 뭐니 이런데 넘겨준 그 뭐 신흥안보라고 얘기한 재난재해, 공군방 관리, 그다음에 저기 또 뭡니까 사이버 안전 이런 거 대통령실에서 위기관리센터 보고 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. 네. 그 지시를 안 해놓고 뭘 앞으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. 참 이게 참담한 대통령의 인식인데 이런데 소리는 벅벅 지르고 윽박 지르니까 아이고 국민들이 맞아 경찰 이번에 손 좀 봐야 돼 이러는데 이렇게 경찰에 대해 가지고 집중 정밀 타격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그 저기 경찰국 행안부에 신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경찰 잡돌이한 그 연장선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 거지. 네.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재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문제가 심각하다. 저 사람은 아마추어다. 나하고 좀 토론하자. 이게 제도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편하게 정리하시는 그 말이 재난이다. 그 말이 바로 재난이다. 이걸 인식하십시오. 울리백의 위험사회라는 책 좀 한번 보셔. 네. 현대적 위협은 게릴라식으로 나타나요.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요. 이러는 가운데서 최고의 그 대통령 위기관리의 최고의 생명선은 정보입니다. 정보 관리를 촘촘하고 치밀하게 하고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전문가들이 그걸 판단해서 할 거 아니에요? 이런 역량은 10년 이상 축적이 돼야 되는 건데 네. 지난 정부가 다 해놓은 그런 어떤 축적된 역량들 전문가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? 어디로 갔을까?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나? 대통령실에? 없어요. 네. 없어요. 정신 좀 차려라. 네. 이건 당신 책임이다. 근데 그 말 안 하고 벅벅 소리는 질러 나오니까 저기 경찰이 또 쫄아가지고 이제는 저기 현장 두들겨 패는 쪽으로 가겠습니까? 안 가겠습니까? 그래서 그 땀 흘리고 트라우마에 젖어 있는 그 말단 현장 인력들까지 이제 잡돌이 할 거 아니야. 네. 이게 바로 한심한 국가, 후진적 국가가 바로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. 이건 위기 관리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저 대통령 말이 왜 엉터리인지를 알아요. 네. 이 실상을 제대로 알자 이거죠. 네.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? 이따위 말에. 네. 자, 그런 점에서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합니다. 곧 참사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. 네. 이건 분명히 경고합니다. 제가 6개월 동안 경고한 게 이거예요. 그래서 재난에 취약한 건 여전하다. 네. 개전에 정의 없다. 네. 겉도는 회의다. 네.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. 의원님이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은 그냥 다짜고짜 경찰 잡돌이하고 큰 소리 치는 그 모습 보고 깜빡 속을 뻔했네요. 그렇다니까. 내용인즉슨 시원하게 분풀이 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의원님 말씀처럼 시스템과 제도 탓이 아니라는 그 말 네. 오히려 더 재난이다. 그게 더 재난이다. 이번에 재난안전망도 가동이 안 됐고 신속 보고 달리는 그 좋은 시스템 하나도 가동 안 됐습니다. 예. 지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들이 한 거예요. 그것도 가동 안 시키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. 뭔가 이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. 맞습니다. 현장 경찰 좋아하시네. 현장에 계셨던 몇몇 경찰의 책임으로 한정하려고 한다는. 그렇죠. 그 앞으로 과장급 또 현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강조를 해놨으니 이제 경찰청장이 아이고 나 안 잘한다는데 잘 됐다 이거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만 착착 잘하면 나 아무 이상 없어. 네.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내가 누군데 물러나 네. 이러면서 책임 안 지는 정부로 가는 거예요. 네. 이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. 그건 두고 보시면 압니다. 오히려 또 한 번 절망하게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에 관한 의원님의 정말 절절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 김종대 뻥 뚫리는 TV.